안녕하세요. Risk Factors and Disease Profile of Post-Vaccination SARS-CoV-2 Infection in UK Users of the COVID Symptom Study App, a Prospective Community-Based Nested Case Control Study라는 논문의 리뷰를 맡게 된 넷플 모보조의 박연서입니다. 먼저 간단하게 논문 소개를 드리면 제가 선정한 논문은 Lancet Infectious Disease라는 저널에서 2021년 9월 1일에 발간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25.071입니다. SARS-CoV-2 양성 판정을 받은 1, 2차 백신 접종자를 환자군으로 하는 케이스 컨트롤 스터디인데 백신 접종률이 높아진 현 상황에서 포스트 백시네이션 확진자를 다루는 연구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해당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선행 연구에서 SARS-CoV-2 백신의 유효성은 충분히 검증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COVID-19 확진 판정을 받는 백신 접종자가 존재하고 거기에 더불어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돌파 감염 위험이 더더욱 증가하면서 백신 접종자가 늘어나도 백신 접종 후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문에서 추구하는 연구 목표는 1차 접종 후 최소 14일 또는 2차 접종 후 7일 후에 SARS-CoV-2 감염과 관련된 개별 위험 요인을 설명하고 2차 및 1차 접종 후 SARS-CoV-2 감염자의 질병 기간, 중증도, 증상 프로파일을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SARS-CoV-2 확진자 감염 환자들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 큰 목표입니다. 다음 메소드에서 연구 설계와 참가자를 알아보면 연구 기반 코비드 증상 연구 앱의 성인 사용자로부터 자체 보고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있는 연구입니다. 데이터에는 주로 나이, 성별, 인종, 신장, 체중, 의료 종사 여부, 지리적 위치, 건강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인데요. 건강 위험 요소에는 기저질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SARS-CoV-2 감염 위험인자 분석의 경우에는 다음에 4군의 그룹으로 나누어져서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환자군 1의 경우에는 1차 접종 후 최소 14일 이후에 RT-PCR 테스트 혹은 LFAT SARS-CoV-2 양성 판정을 받은 앱 사용자로 2차 접종 이전의 사용자입니다. 대조군 1은 환자군 1과 다른 부분은 똑같고 SARS-CoV-2 음성 판정을 받은 앱 사용자라는 점이고요. 환자군 2는 2차 접종 후 최소 7일 이후에 RT-PCR 테스트 혹은 LFAT에서 SARS-CoV-2 양성 판정을 받은 앱 사용자이고 대조군 2는 환자군 2의 경우에서 SARS-CoV-2 음성 판정을 받은 앱 사용자입니다. 대조군 1과 대조군 2는 접종 후 COVID-19 테스트 날짜와 의료 종사 여부 및 성별을 사용하여 각각 환자군 1과 환자군 2로 대응시켜서 형성된 집단입니다. 접종자와 미접종자 간 증상 프로파일 비교 연구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4개의 군으로 나누어져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 환자군 3은 환자군 1 중에서 SARS-CoV-2 양성 판정 이후 14일 연속으로 해당 앱을 사용한 1차 접종자이고 대조군 3은 SARS-CoV-2 양성 판정 이후 14일 연속으로 해당 앱을 사용한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환자군 4는 환자군 2 중에서 선택된 SARS-CoV-2 양성 판정 이후 14일 연속으로 해당 앱을 이용한 2차 접종자이고 대조군 4는 SARS-CoV-2 양성 판정 이후 14일 연속으로 해당 앱을 사용한 백신 미접종자입니다. 양성 COVID-19 테스트 날짜와 의료 종사 여부, 성별, BMI, 연령별로 각각 환자군 3 및 환자군 4에 대응하는 대조군 3과 대조군 4의 두 그룹을 형성하였습니다. 다음 변수 정의를 알아보면 먼저 의료 종사 여부는 수치형 변수로 정의하였습니다. 0은 의료 종사자가 아님, 1은 환자와 상호작용을 하지 않는 의료 종사자, 2는 환자를 치료하지 않는 의료 종사자, 3은 환자와 상호작용하는 의료 종사자, 4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 종사자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허약함, 다른 말로 의존성 정도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은 이진 변수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프리즈마 7 설문지의 7개 학문 중 3개 이상이 맞으면 허약함, 3개 미만이면 허약하지 않음으로 분류하였습니다. Locality Deprivation은 지역의 낙후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인데 IMD 정수에 따라 세 그룹으로 정의하였습니다. 1에서 3은 Low IMD, 4에서 7은 Intermediate IMD, 8에서 10은 High IMD로 나누었습니다. 4가지 건강생활 방식 요소는 한 개당 1점을 부여하였는데요. 현재 금연, 비만 없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신체활동,
건강한 식단 패턴 중 해당 사항이 있을 때마다 건강 라이프 스타일 1점을 부여하여 총 0점에서 4점까지가 가능합니다. 질병 심각도, 기간 및 증상을 정의하는 방법으로는 질병 심각도는 질병 첫 주에 보고된 증상 5개가 초과하였는지 5개 이하였는지로 질병 심각도를 정의하였고, 질병 지속기간은 28일을 기준으로 길고 짧음을 정의하였습니다. 발현된 증상이 인정되려면 코비드-19 검사 이전 3일부터 검사 14일 후까지의 기간 동안 나타난 증상을 프로파일 비교에 이용하였습니다. 통계적 분석에서 위험 요인 분석의 경우에는 범주형 변수에 대해서는 피셔스 정합성 검정과 연속 변수에 대해서는 리코스 검정을 사용하여 환자군과 각 대조군 사이의 평균의 차이를 평가하였습니다. p-value가 0.05 이하일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위험 요인과 예방접종 후 감염 사이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단별량과 다별량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민감도 분석의 경우에는 예방접종의 잠재적 사건 편향을 확인하기 위해 역확률 가중치를 통해 모델을 조사하였습니다. 증상 프로파일 분석의 경우에는 나이, 성별, BMI가 조정된 단별량 로지스틱 회귀 모델로 개별 증상, 질병 지속기간 및 심각도를 분석하였습니다. 표 1은 위험요소 분석에서 백신 접종 후 코비드-19 확진자와 백신 접종 후 음성 판정자 간의 비교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고, p-value는 각 대조군과 환자군 사이의 통계적으로 유의미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표 1에서 모든 그룹에서 여성 참가자가 남성 참가자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p-value가 0.001보다 작은 것으로 보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각각의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의 나이가 더 어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군 1의 경우 대조군 1에 비해 유의하게 BMI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반 질환 중 가장 흔한 것은 천식과 폐질환이었으며,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동반 질환을 확인해보면 암은 대조군의 노인 집단에 더 많았고, 당뇨는 대조군 1의 젊은 집단에서 더 많았고, 폐질환은 환자군 1의 노인 집단에서 더 많았고, 천식은 환자군 1의 노인 집단과 환자군 2에서 각각의 대조군 집단보다 많았다는 것을 하이라이트한 부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접종한 백신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조군에 비해 환자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더 많이 접종했고, 환자군에 비해 대조군에서는 화이자 백신을 더 많이 접종했다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별에 의해 조정된 나이와 BMI의 다별량 분석 결과를 보면 백신 접종 후 환증 판정을 받은 것이 나이와 유의미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 집단에서 나이 1세 증가에 따른 OR값이 0.94로 95% 신뢰 구간이 0.93에서 0.95인 것에서 더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BMI가 조정된 동반 질환과 허약함에 대한 단별량 분석의 OR과 p-value를 보면 백신 1차 접종 후 확진 판정을 받은 노인 집단에서 음성 판정 노인 집단에 비해 허약함, 신장, 심장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 생활 방식 요인과 IMD 범주에 대한 단별량 분석에서는 낮은 IMD가 감염 위험 요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IMD가 높은 경우와 비만이 없는 경우에는 감염 위험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로 떨어진다는 것을 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증상 프로파일 분석을 위한 환자군과 대조군 3사를 비교 분석한 표입니다. 의료 관련 종사자가 대조군 3사 모두 환자군 3사에 비해 유의하게 적다는 것을 하이라이트한 p-value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이, 성별, BMI가 조정된 단별량 분석 결과 도출된 OR과 p-value를 보면 백신 2차 접종일 경우 모든 연령 그룹에서 유의하게 증상 지속 기간이 짧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무증상 감염의 경우를 봤을 때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앱 이용자의 1% 이상이 보고한 증상들에 대한 단별량 분석 모델 결과 대부분의 증상에서 접종자와 미접종자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외로 재채기가 있지만 이 또한 2차 접종 후에 젊은 사람 그룹과 전 연령 그룹일 때만 예외일 뿐이고, 접종자에게서 더 많은 증상이 나타난다는 통계적 유의미성은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구 결과 1차 접종 후 감염 가능성은 허약하고 노약하며 빈곤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서 증가하고 비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는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접종을 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2차 백신 접종 후 개인은 28일 이상 증상이 지속되거나 질병 첫 주에 5개 이상의 증상을 보이거나 입원 치료를 받을 가능성은 적었습니다. 대부분의 증상은 접종을 받지 않은 참가자들에 비해 적었습니다.
또한 코비드-19 접종 완료자의 경우, 특히 60세 이상일 경우엔 접종을 받지 않은 대조군보다 무증상일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이를 통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시사할 수 있지만 의료 종사자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일이 잦은 사람은 백신 접종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